이적하기 이전의 활약보다 이적한 이후 역대급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이적 이후 몸값이 크게 상승하죠. 그렇다 보니 이런 선수들을 판 이전 소속팀은 그때 팔지 말걸 하고 후회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잘못 판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선수들은 저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잘못 판 선수는 리버풀 이적 후 세계 최고의 수비수가 된 선수 버질 반다이크입니다. 반다이크는 사우스햄튼 시절부터 EPL 최고의 중앙 수비수 중 한 명으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후 리버풀로 이적하며 EPL 최고의 중앙 수비수를 넘어 세계 최고의 중앙 수비수가 되었습니다. 리버풀로 이적할 때 당시 프로축구 수비수 사상 최고액의 이적료인 7,5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1,100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이적했기 때문에 모든 축구 팬들은 과연 반다이크가 이 정도로 비싼 선수인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반다이크는 이전까지 공격은 강하지만 수비가 약하다고 평가받았던 리버풀 수비진을 순식간에 안정적으로 만들며 모든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반다이크가 이적 이후 자신의 장점인 괴물 같은 제공권과 엄청난 주력을 바탕으로 리버풀을 세계 정상급 클럽으로 만들어냈죠. 그가 이적한 1718 시즌 겨울부터 리버풀의 후방을 책임지며 팀을 챔스 준우승으로 이끌었고 리그에서는 챔스권이 4위에 안착시켰는데요. 전 시즌 챔스 준우승을 차지한 리버풀은 1819 시즌 역대급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리그에서는 30승 7무 1패로 승점 97점을 기록했지만 98점을 달성한 맨시티에게 리그 우승을 내주게 되죠. 아쉽게도 리그 우승에 실패했지만 이 시즌 리그에서 고작 22실점만을 기록했는데 이 실점 수는 5대 리그에서도 가장 적은 실점 수로 반다이크의 영입으로 리버풀의 수비가 얼만큼 단단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2005년 존 테리 이후 14년 만에 PFA 올해 선수상을 수상한 수비수가 되었죠. 반다이크는 리그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챔스에서도 역대급 활약을 선보였는데요. 반다이크의 벽같은 수비로 리버풀은 2년 연속 챔스 결승에 올랐고 반다이크는 결승전에서 마저 토트넘의 공격을 완벽히 봉쇄했습니다. 손흥민이 빠른 주력으로 찬스를 만들자 동시에 스피드를 내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 이를 차단해내는 엄청난 장면도 만들어냈죠. 결국 반다이크는 리버풀의 6번째 비기어를 드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1920 시즌 리버풀의 오랜 염원이었던 리그 우승까지 달성했는데요. 반다이크는 1819 시즌 챔스 우승에 이어 1920 시즌 리그 우승에도 역시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며 프리미어리그 우승 시즌 전 경기를 풀타임 출전한 5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잘못판 선수는 첼시를 떠난 이후 월드클래스 미드필더가 된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데브라이너는 행크에서의 활약으로 첼시로 이적했는데요. 첼시로 이적한 이후 1213 시즌 브레멘으로 임대를 가게 되고 임대에서의 활약으로 첼시로 복귀합니다. 임대에서 큰 활약을 보였던 데브라이너였기에 무리뉴 감독은 그를 쓰겠다고 선언했죠. 그렇게 1314 시즌이 시작되고 무리뉴 감독의 선언대로 개막전에서부터 선발 출전했고 어시스트를 기록하는데요. 하지만 첼시의 이선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후 데브라이너의 선발 출전은 보기 힘들었죠. 선발 출전 부족은 이적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는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하게 됩니다. 첼시를 떠난 이후 독일로 이적한 데브라이너는 독일을 씹어먹기 시작하는데요. 1415 시즌 21개의 어시스트로 리그 단일 시즌 어시스트 기록을 갈아치웠고 2015년 독일 올해의 축구 선수에 선정됐죠. 독일을 제패한 데브라이너는 다시 한번 EPL로 이적을 결심하는데 만수르가 구단을 인수한 이후 EPL의 강팀으로 자리 잡은 맨시티는 5,400만 파운드에 그를 영입했고 데브라이너는 1617 시즌부터 정상급 기량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득점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리그에서만 1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이후 1718 시즌 중앙 미드필더로서 그야말로 독보적인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의 우승을 이끄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시즌 승점 100점 우승에 큰 공헌을 했고 이후 1819 시즌 도메스틱 트래블에도 공헌했죠. 시즌 내내 부상으로 고통받았던 데브라이너였지만 리그 최종전과 FA컵 결승에 출전했고 팀이 도메스틱 트래블이라는 성과를 내는데 일조합니다. 1920 시즌에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줬는데요. 이전 시즌과는 다르게 경기력이 떨어진 팀원들 사이에서도 홀로 고군분투했죠. 맨시티가 승리하는 경기는 대부분 데브라이너가 혼자 경기를 이끌 정도였습니다. 이후 2021 시즌 역시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을 이어가고 있죠. 다음으로 알아볼 잘못판 선수는 리버풀로 이적 후 세계 최고의 레프트백으로 성장한 앤드류 로버트슨입니다. 로버트슨은 헐시티에서의 활약으로 리버풀로 이적한 선수인데요. 헐시티에서 주전 레프트백으로 활약하며 부진한 팀 동료들 속에서도 홀로 고군분투했지만 팀은 안타깝게도 강등을 맞이했죠. 강등당한 헐시티에서의 두 번째 시즌에도 활약하며 팀의 재승격을 이끌었습니다. 승격하고 맞이한 세 번째 시즌에 헐시티 수비진은 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하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로버트슨은 꾸준히 출전하며 자기 몫을 다했죠. 하지만 로버트슨 혼자서는 팀의 부진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팀은 다시 한번 강등을 맞이하게 됩니다. 팀이 다시 한번 강등당하자 이전부터 로버트슨을 노리고 있던 리버풀은 그를 영입하는데요. 이적 초기에는 알베르토 모레네에게 밀려 후보 선수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이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며 리버풀의 주전 레프트백 자리를 차지합니다. 뛰어난 크로스 능력과 더불어 엄청난 투지, 지치지 않는 체력을 바탕으로 공수 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로버트슨은 1718 시즌 라이벌팀 레전드인 게리 네빌이 선정한 베스트 11에도 선정되었죠.
이 시즌 챔스에서도 활약을 보여준 로버트슨은 팀과 함께 챔스 결승에 오르는데요. 하지만 카리우스의 호러쇼로 챔스 준우승에 그쳤죠. 이후 1819 시즌 리그 최고의 레프트백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엄청난 활약을 선보입니다. 리그 36경기에 나서 풀백이라는 포지션에서 무려 1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프리미어리그 역대 수비수 단일 시즌 최다 어시스트 공동 2위의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안게 되죠. 이후 마드리드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공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비기어를 들어올렸는데요. 다음 시즌인 1920 시즌 리그에선 역시 최고의 레프트백으로 활약하며 리그 31라운드 리버풀의 30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조기 확정짓게 됩니다. 또한 로버트슨은 1920 시즌 이전 시즌 리그 11도움을 넘어 리그 12도움을 기록했는데 같은 시즌 13도움을 기록한 알렉산더 아놀드에 이은 PL 단일 시즌 수비수 최다 어시스트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잘못 반 선수는 아스날 유스팀에서 방출당했지만 잉글랜드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된 해리 케인입니다. 케인은 어린 시절 현재 소속팀 라이벌인 아스날 유스팀 소속이었는데요. 하지만 어린 시절 케인은 운동신경이 좋지 못했고 뚱뚱했기 때문에 아스날 유스팀에서 방출당하게 되죠. 이후 토트넘 유스팀에 입단한 케인은 현재까지 토트넘에서 활약하며 잉글랜드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되었습니다. 프로 데뷔 이후 어느 정도 길을 잡아가기 시작한 1-4-15 시즌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미친 득점력을 선보이며 리그 득점왕 경쟁을 했는데요. 리그 최종전 기록은 총 21득점으로 아쉽게 리그 득점 2위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이 같은 활약으로 팀 내 최다 득점,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 PFA 올해의 팀, PFA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죠. 이후 케인은 15-16 시즌 드디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는데요. 리그 28골을 기록하며 토트넘 소속 연간 최다 골을 기록했고 기존 기록인 테디 셰링엄의 26골을 경신하였습니다. 이후 16-17 시즌 역시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는데요. 리그 35골로 2년 연속 득점왕에 올랐죠. 게다가 2017년에는 프리미어리그 39골을 포함해 총 56골을 넣으며 2017년 유럽 5대 리그 최다 득점, 프리미어리그 한 해 최다 득점 기록을 세우는 전설적인 활약을 보였습니다. 이후 시즌이 지나며 스트라이커 본연의 플레이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찔러주는 플레이메이킹도 수준급의 반열에 접어들며 2021 시즌 현재 손흥민과 서로 수많은 공격 포인트를 합작해 EPL 역대 듀오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잘못한 선수는 첼시를 떠난 이후 월드클래스 윙어가 된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현재 리버풀에서 역대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살라는 첼시 시절 부진을 겪으며 2015년 피오렌티나로 임대를 가게 되는데요. 임대 이후 시즌 초반 세리에아에서 4경기 3골 1도움, 유로파 리그에서 2경기 1골로 어린 나이에 재능을 보였죠. 피오렌티나 임대가 끝나고 로마 임대 후 로마로 완전 이적하며 포텐을 터뜨렸는데 로마에서는 스팔레티의 황태자로 불리며 큰 활약을 보여주었고 결국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로 이적했죠. 살라는 로마에서 리버풀로 이적해 현 축구계 최고의 공격진 중 하나라고 불리는 마누라 라인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리버풀 데뷔 시즌에는 무려 44골을 넣는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너무나도 당연히 EPL 득점왕을 차지했고 리버풀 역대 데뷔 시즌 최다 골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러한 활약으로 17-18 시즌 이달의 선수상을 3번 수상하며 EPL 역대 최초로 단일 시즌 3번의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활약을 보이는데 다음 시즌에도 그는 2년 연속으로 EPL 득점왕을 차지하며 저번 시즌의 기록이 한 시즌 반짝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18-19 시즌은 살라 말고도 마네까지 EPL 득점왕을 차지하며 리버풀에서 2명의 득점왕이 나왔었는데요. 리그 득점왕을 2명이나 배출한 리버풀이었지만 허탈하게도 리그 우승을 맨시티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살라는 18-19 시즌 챔스 결승전에서 PK골을 성공시키며 비기어를 들어올렸고 19-20 시즌에는 리버풀의 오랜 염원이었던 리그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021 시즌에도 살라는 리버풀 공격을 책임지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 잘못한 선수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선수들 외에 구단에서 팔지 말걸 하고 후회하고 있을 것 같은 선수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